자, 이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은 조작적 조건화라든지 뭐 강화, 처벌, 강화 계획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조작적 조건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뭐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고요. 우리 고전적 조건화라는 게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브로브가 개 실험을 했던 것이 고전적 조건화고 그 조건화를 좀 더 개발해서 만든 것이 조작적 조건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뭐한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원하는 행동을 만들 수 있도록 시키는 것이 이 조작적 조건이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능동적 반응으로요. 인간의 행동은 결과의 행동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걸 계속할 수 있도록 또 부정적인 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조작적 조건화라는 거예요. 환경을 조작해서 인간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방법으로는 강화와 처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 그러니까 즉 뭐요? 좋은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강화이고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처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강화는 뭐예요? 좋은 행동.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좋은 행동을 했다. 그럼 그걸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처벌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적과 부적이 있어요. 자, 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뺏는 거예요. 자, 뺏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로 네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먼저 정적 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강화요. 즉 뭐예요? 정적, 줘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자, 강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뭘 줘야 될까요? 좋아하는 것을 줘야 되겠죠. 긍정적인 것을 줘야 그 행동을 뭐예요? 계속하겠죠. 자, 좋아하는 것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적 강화예요. 그래서 뭐 한 거냐? A라는 아이가 성적을 향상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했네 라고 하면서 용돈을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A는 계속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겠죠. 왜요? 용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이것이 정적 강화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 정적 강화. 반대로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자, 부적은 뺏는 거죠. 뭘 뺏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을 뺏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좋아하는 것을 뺏으면 그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싫어하는 것을 뺏습니다. 자, 싫어하는 것을 뺏는 거요. 자, 부적 강화는 싫어한 것을 뺏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증가시키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이가 A라는 아이가 그 성적을 향상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는 방 청소 엄마가 해줄 테니까 스스로 방 청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청소를 면제시켜 줍니다. 아, 내가 성적이 올랐더니 청소를 안 하네 라는 것을 알겠죠. 즉 뭐예요? 청소를 계속 하기 싫어서 청소를 계속 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성적을 올리려고 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부적 강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처벌이에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어요. 없애려고 하는 거. 자, 정적은 주는 거고 부적은 뺏는 거예요. 즉, 그럼 정적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될까요? 싫어하는 것을 줘야 되겠죠. 좋아하는 거 주면 그 행동을 안 바꿔요. 그렇죠? 내가 매일 늦잠 자는데 매일 늦잠 자도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싫어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자, 싫어하는 것을 주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건데요. 자, 컴퓨터 사용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게임 많이 하니까 청소도 해. 청소하라고 청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나 청소하기 싫은데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청소를 하게 시키는구나 라고 해서 뭐요? 컴퓨터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죠. 자, 바람직하지 못한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였죠. 이걸 감소시켜 컴퓨터 사용 많이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준 거예요. 청소를 시킨 거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게 했던 이것이 바로 정적 처벌이고요. 자, 두 번째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은 뺏는 거라고 그랬어요. 뺏는 거, 뺏는 거. 즉 처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적이라고 하는 거, 뭘 뺏어야 되겠죠. 뭘 뺏어? 싫어하는 걸 뺏으면 그걸 안 할까요? 계속 하겠죠. 좋아하는 것을 뺏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빼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부적 처벌이다. 자, 방금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어요.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용돈을 삭감해버려. 용돈을 안 주는 거죠. 용돈을 안 주다 보니까 뭐예요? 아, 나 컴퓨터 싫어하니까 용돈을 안 주는구나. 그래서 용돈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이 부적 처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강화 계획이에요. 강화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부적, 정적 했죠.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 행동들을 잘못된 행동들은 못하게 하고 잘하던 행동들은 계속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강화 계획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방금 처벌이든 강화든 이 행동들을 해서 어떻게 만든 거예요? 좋은 건 계속 유지하고 싫어하는 것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예요? 인간은 되돌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 계획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방지 계획을 사용하냐, 강화 계획을 사용하냐라고 하면은 이 계획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강화 계획이라고 한 거는요. 조작적 행동을 습득한 후에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물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강화 계획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고정 간격, 두 번째가 고정 비율, 세 번째가 가변 간격, 네 번째가 가변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가변이 있죠. 가변은 변한다라고 얘기해서 이 변수 간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 간격이 동의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간격인데 강화를 하는 간격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강화를 주는 것이 고정 간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월급이나 또는 주급 이런 것들이 고정 간격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후에 강화를 주는 것이 고정 간격이에요. 자, 두 번째 고정 비율입니다. 자, 고정이니까 정해진 거죠. 정해진 비율이 지나면 강화를 받는다. 그래서 요거는 횟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횟수. 자, 이 시간은 아닙니다. 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간격,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간격이고요. 고정 간격, 정해진 횟수가 지나서 강화를 받으면 고정 비율이다. 그래서 뭐예요? 11번째, 21번째, 31번째 이렇게 받는 것들. 그러니까 10개를 하고 나면 그 후에 강화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성과금을 준다든지 성과금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이 고정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변 간격, 뭐 가변 비율인데 간격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고정 간격 있잖아요. 간격이 정해져 있었어.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강화된 게 고정 간격이에요. 그러면 가변 간격은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안에서 시간만 다르게 강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다음에 2학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4월달, 6월달, 뭐 10월달, 12월달 이렇게 시험을 본다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7주나 8주에 받게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4번을 보되
4월, 3월부터 12월 안에 4번을 내 마음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변 간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번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바로 가변 간격이다. 자, 그러면 가변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변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계면 가변이죠. 변화. 비율도 몇 번이 그런 횟수가 지나면 고정된 횟수, 그러니까 횟수의 강화를 주는 게 비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변 비율은 어떠한 정해져 있는 횟수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받게 되는 것이 가변 비율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쉽게 뭐 물건을 팔아요. 자,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이 1일 날 잘 팔릴 수도 있고 3일 날 잘 팔릴 수도 있고 10일 날 또는 20일 날 이렇게 잘 팔릴 수도 있겠죠. 모두 잘 팔리는 날이 있고 안 팔리는 날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팔리는 날만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언제 물건이 잘 팔릴지 언제 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가변 비율이에요. 즉 횟수가 정해진 횟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가변 비율을 얘기할 때는요. 평균적으로 정해진 횟수, 시간들이 지나면 강화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25일 날 월급을 한번 받고 30일 날 한번 받고 20일 날 한번 받고 26일 날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보통 한 25일에서 뭐 25일, 26일 정도가 월급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변 비율이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 강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규칙한 횟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가변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인간의 행동은 내적인 동기에 의해 강화된다. 아니죠. 환경에 의해서 강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요? 외적이죠. 외적에 의해서 강화가 되게 됩니다. 자, 2번.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한다. 아니죠.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예요.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조작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3번.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론을 강조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인간의 환경의 결정,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한 거예요? 인간의 행동들이 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결정력으로 이루어진다.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기효율성은 성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규제한다. 이 자기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스키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다음에 배울 이 반두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두라가 자기효율성,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갖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자기효율성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두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5번.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가지고 있다. 자, 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스키너는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행동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없는 거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메슬로우라든지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이런 학자들이 인본주의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네요. 인간에 대한 환경의 결정론을 강조한 사람이 스키너입니다. 자, 2번. 자, 스키너는
스키너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인간의 행동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면 아니요. 외적으로 인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봤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거죠. 환경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적 강화요.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적은 뭐예요? 뺏는 거였어요. 뭘? 싫어하는 것을 뺏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거는 강화가 아니다. 뭐예요? 처벌이죠. 처벌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지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화입니다. 자, 고정간격 스케줄은 특정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다. 자, 고정간격이에요. 정해져 있는 간격이 정해져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시간만 되면 강화를 받는 거죠. 자, 특정한 반응이 일어난대요. 특정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율이겠죠. 비율. 고정 비율이든 가변 비율이든 이런 간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율이요? 고정 비율이죠. 고정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케줄에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 11번, 21번, 31번, 41번 그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들.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 한 번씩 특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고정 간격이 아니라 고정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딕을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